안녕하십니까. 기숙사부장 김나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거의 이제 우리 설명회가 1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학생하고 학부모님이 기숙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기숙사 안내를 제가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기숙사 안내에 대해서 좀 하시고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뒤에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혹시 기숙사 시설이 어떤가 궁금하신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기숙사를 이렇게 보면서 끝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기숙사에 대해서 안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제 우리 기숙사 시설을 보게 되면요. 그 2 층에는 남학생들이, 그다음에 인제 3 층에는 여학생들이 이제 각각 생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학습실과 생활실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죠, 인제 2025 학년도부터는 저희가 인제 리모델링이 다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각각 리모델링이 진행이 돼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시설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숙사가 인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을 하느냐. 예. 아까 일부에서는 아마 학부 형님하고 학생들께서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 과정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를 받았을 거예요. 기숙사에서는 이거와 별개로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안내 드리는 거는 이제 올해 실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적이지 않고요. 그 해에 따라서 학생들이 원하는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화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임 강사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그래서 다 모셔온 게 아니라 국어 선생님만 이렇게 모셔와 가지고 이제 국어 특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국어 특강은 수능 위주로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1 학기, 2 학기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인제 그럼 영어 수학은 어떡할 거냐. 그래서 영어 수학은 이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졸업생들 중에서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죠. 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와 가지고 이 학생들이 학교에서 어떻게 영어 수학 공부를 했느냐. 예. 요거에 대해서 좀 학습 코칭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꿈구두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이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우리가 뭐 학습 코칭이라든가 그다음에 입시 진학, 집중 컨설팅 요런 것도 또 진행을 했거든요. 요거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 외에 또 따로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제 학생들이 인제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인제 기숙사라는 공간 자체가 학교 내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학생들도 쪼끔 스트레스를 받긴 해요. 그래서 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뭐 요런 거를 올해 현재까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하신 거죠. 그래서 25 학년도에 인제 기숙사 선발은 어떻게 되느냐. 예. 요게 인제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인제 가장 점수가 높은 거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점수가 높은 거는 뭐니 뭐니 해도 인제 거리 점수입니다. 그래서 거리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거리를 좀 나눠 가지고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이 우선권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거리 점수가 인제 40% 되고,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국어, 영어, 수학에 대해서 시험을 봅니다, 학생들이. 예. 그래서 요게 인제 몇 퍼센트냐 이제 35% 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중학교 내신이 25% 요렇게 인제 반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쪼끔 궁금해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 국어, 영어, 수학은 문제 어떻게 되나요?" 요거는 인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국어, 영어, 수학 문제를 출제를 하십니다. 중학교 과정에 이 학생이 잘 소화한 학생이면은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로 출제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총 100점 만점이 되겠죠. 요거로 해서 급간을 나눠서 신입생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인제 '어떻게 하면 나도 인제 양곡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인제 입사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이제 제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학부모님들이 이제 요런 전화 갖고 많이 해요. "우리 애가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기숙사에 입사할 수 있을까요?" 요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인제 요거
24년도 올해 기준으로 요렇게 인제 나눠 본 거예요. 그래서 인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가 뭐냐면은 어 선발고사 성적이 160점 학생도 붙었네요. 인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퍼센트 말씀하셨죠. 요 학생은 기초 학습이 잘 된 거예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내신은 낮지만 높게 인제 받을 수도 있다. 예, 요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만 하시고 인원수도 올해하고 내년하고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남학생 인원수가 더 줄어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선발 일정이에요. 기숙사 학생을 언제 선발을 하느냐. 학생들이 인제 입학이 다 끝납니다. 아마 12월 초에서 중순사에서는 인제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다 끝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숙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23 일서부터 27 일까지 약 일 주일 동안의 그 기간에 학생들이 원서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요 학생들의 시험을 봐요. 요 지필고사를 본다 그랬죠, 제가 아까. 요게 인제 1월 4 일이에요. 요 1월 4 일이 토요일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요 토요일을 정한 이유는 인제 신입생 학생들의 이제 편의를 제공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학사 일정도 있고 그래서 "쉬는 날 와서 보고 가라." 요거 다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발표를 그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를 바로 할 거예요. 그전에 "선생님 그럼 뭐 거리하고 내신은 어떻게 되나요?" 요거 그전에 지원한 학생들의 데이터를 다 저희가 종합을 해서 다 해 놓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발표를 한 다음에 간혹 가다 인제 그런 학생이 있어요. 시험은 봤는데 기숙사 저 안 맞아요. 못 들어가겠어요. 이런 경우 학생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차순위 학생이 다시 어떻게 돼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인제 고거 조정하는 시간이 1월 8 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2일 날 입사를 하는데 요 날이 인제 언제냐면 일요일이에요. 근데 인제 제가 달력을 보니까 내년도 달력을 살짝 보니까 3월 1 일이 인제 우리 3 일절이잖아요. 그래서 고날이 인제 대체 휴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체 휴일이 되면은 요거 3월 3일 날 학생들이 어떻게 돼 입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쉬는 날 들어와야지 그다음 날 학사 일정을 학교에서 소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기숙사 입사를 하게 되면은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다시 정확하게 또 안내를 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기숙사에 질문이 좀 많죠.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질문을 제가 쪼끔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 질문에 대한 답을 쪼끔 드리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제 기숙사에 들어오면은 일과가 진행이 되잖아요. 아 가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기상 시간은 7 시서부터 무조건 다 일어나야 돼요. 이 뭐 벨이 울립니다. 막 음악이 나와요. "일어나라." 예, 이 사감 선생님이 다 깨워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한 후에 8시 20 분까지 끝내고 등교를 합니다. 그럼 등교를 하게 되면 이 학생은 인제 뭐가 되죠?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이루어지고 하교를 하게 되면은 요 하교하는데 지금은 인제 교육 과정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3 학년 교육 과정하고 1-2 학년 교육 과정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3 학년은 7 교시가 있는 날이 있고 1-2 학년은 뭐 6 교시만 있는 날이 있어요. 그러면 요때 와 가지고 자기가 인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라든가 요런 거를 개인 특색 활동, 개인 뭐를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제 뭐를 하냐면 이제 밥을 먹습니다, 저녁밥. 요게 인제 5시 반 서부터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끝나고 11 시까지 인제 집중적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해요, 아이들이. 그리고 인제 11시 30 분이죠. 요때 인제 점호를 합니다. 요때 점호를 해요. 그래서 인제 사감 선생님이 뭐 전달 사항이라든가 학생들 환자라든가 뭐 요런 거를 좀 파악을 해요. 그래서 뭐 건강이 쪼끔 안 좋고 그러면 인제 선생님이나 아니면 부모님들하고 네트워크가 잘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런 시간을 갖고 11시 30분 이후에는 이제 취침을 합니다. 근데 이때 취침하는 학생들 거의 없어요. 다 뭐 하죠? 예. 공부하러 갑니다, 다. 예. 우리 학교 학생들이 진짜 공부 열심히 많이 해요. 그래서 시험 때는 거의 아이들이 밤새요. 예, 밤새서 공부합니다. 예. 예, 그만큼 학구열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인제 휴일 날은 어떻게 되느냐. 휴일 날은 이 일요일 날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말해서 국경일이 있다 그러면 그 국경일 날 저녁에는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다음날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일과가 진행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늦어도 8시까지는 귀가해야 돼요. 귀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요게 또 문제가 있죠. 뭐 가족들의 행사라든가 뭐 개인적인 문제에서 늦는다. 그러면은 또 네트워크가 통하면 됩니다. 뭐 사감 선생님이라든가 담당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는 쪼끔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제가 늦어도 점호점까지는 데려다 줄게요." 그러면 인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런 유도리는 있다. 요렇게 인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인제 요즘 학생들이 인제 학원 수강을 많이 해요. 그래서 혹시 우리 애가 학원을 좀 다녀야 되는데 이게 수강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죠? 요거 최대 일 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요 3 일까지 허용을 해 줍니다. 예, 3 일까지 허용을 해 줘요. 근데 이거 허용을 해 주는데 요거 인제 학생들이 요거를 인제 서식으로 해서 나는 월요일 날 예를 들어서 8시 부터 11시 까지 어느 학원에 가서 뭐 국어를 합니다. 그거 다 써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담당 선생님이 그거를 종합을 해서 사감 선생님하고 요 자료를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 인제 그래야지 인제 아이가 어떻게 돼요? 관리가 되겠죠. 그래야지 인제 학생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고런 식으로 저희가 인제 관리를 하고 있다. 근데 인제 요거 11 시가 쪼끔 넘으 이 정오전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인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아이가 쪼끔 늦게 가니 제가 우리 애 안전하게 기숙사까지 이렇게 데려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인제 쪼금 궁금하죠. 그 기숙사 비용은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죠? 예. 이거 수익자 부담이에요, 기숙사는. 그래서 이거 올해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월 16만 원의 기숙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 그럼 요것만 발생하느냐? 아니에요. 또 뭐가 발생하냐면은 식비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인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끼죠. 예, 한 끼. 그러니까 아침하고 저녁 계산이 돼요. 점심은 그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해결이 되는데 아침하고 저녁은 식비가 발생합니다. 얼마냐? 끼당 5,500 원이에요. 네. 제일 저렴합니다. 아, 그러면 그러실 거 아니에요. 저렴하면은 좀 질이 좀 안 좋을 거 아니냐? 아니에요.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 직영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조리사님하고 우리 영양사 선생님하고 직접 나오셔서 아이들의 아침과 저녁을 직접 해 줍니다. 다른 학교들은 직영이 아니에요. 위탁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도 제가 알기로는 더 비쌉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비용이 인제 402,000 원이 나오는데 쪼끔 미안한 얘기지만 올해 25 년도에는 좀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 학교가 이게 코로나 전에 금액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다소 쪼끔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큰 폭은 아니지만 좀 올라가지 않을까 좀 요렇게 인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인제 우리 아이가 기숙사라는 이제 공간에서 인제 부모를 떠나서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제 중학생 때까지는 잘 키우고 내가 옆에 있으니깐 안심이 됐는데 우리 애가 또 인제 기숙사 가서 뭐 문제가 있거나 힘들면 어떡할까. 그죠? 요게 인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5시 30분 이후에서부터 인제 다음날 아침 8시 50 분이라 그랬는데 요 8시 50 분의 의미가 뭐냐면은 학생들이 특히 인제 시험 기간에는 밤을 거의 다 새요. 왜냐하면은 기숙사 학생들이 상당히 우리 학교에서 아까 입시 들으셨죠? 거의 탑을 다 때리는 애들이 기숙사 애들이거든요. 예, 학구열이 상당해요. 그래서 아침을 먹고 쪼끔 쉬면은 또 본인도 모르게 인제 자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등교가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사감 선생님이나 인제 담당 선생님이 아침에 기숙사 돕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봐 예,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깨워 가지고 어떻게 되죠? "야야 빨리빨리 등교해라." 예, 해 가지고 인제 요런 시간을 이제 정해 놨습니다. 그다음에 야간에는 각각
그 사감 선생님이 상주를 아예 하세요, 그 층에서. 예. 그래서 우리 학교 기숙사 생기고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요 학기 초에 신입생뿐만이 아니라 재학생을 다 제가 모아 놔요. 요 강당에다 모아 놓고 기숙사 생활에 대한 안내 교육을 시킵니다. 요때 병행해서 또 뭐를 시키냐면은 그 학교 폭력 예방 교육과 인제 안전 교육을 또 시켜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학교 폭력이 발생을 해요. 왜 하느냐 하면은 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이 공동체에서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나 혼자 쓰질 않잖아요, 방을. 아마 요즘 아이들은 거기 방을 개인 방을 쓸 거예요. 근데 막상 기숙사라는 곳에 딱 와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 써야 되고 또 선후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상당히 또 발생도 하거든요. 요거를 미리미리 기숙사 선생님들이 예방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관리가 잘 돼야지. 왜 기숙사 왔겠어요?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더 향상시키려고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고런 식으로 담당 선생님들이 상당히 기술이 좋으세요. 예,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고거를 사전에 예방을 해서 현재까지는 기숙사에서 예, 불미스러운 일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 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제 제시된 아까 올해 제시된 프로그램 외에는 이제 또 뭐가 있느냐, 요게 또 인제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인제 기숙사 학생들이 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학습이 돼 있는 학생들이 자기주도 능력 학습을 어떻게 돼 향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 향상시켜 주는 거를 누가 하느냐, 이 선생님들이 옆에 도와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인제 정규 평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1 차, 2차 평가라고 얘기하죠. 요게 인제 끝나게 되면은 요거에 대해서 인제 담당 선생님들이 성적이라든가 변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인제 상담을 실시해요. 예. 또 필요시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인제 어떤 교과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다, 요게 성적이 잘 안 오른다, 그러면 그 교과 담당 선생님하고 매치를 해 가지고 그 과목에 대한 트라우마라든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게끔 요렇게 도와줍니다. 예. 아마 인제 어머님들하고 인제 그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공부는 누가 하죠? 어머님들이 하는 거 아니죠. 아버님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애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애가 잘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주는 역할.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성공하는 가장 핵심적인 용요 그 요인은 뭐냐? 자기 주도 능력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자기 주도 능력 학습을. 그러니까 스스로가 찾아서 공부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어떻게 돼요? 극대화시킨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인제 아무래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제 기숙사라는 게 공동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에 대한, 그죠? 협동심, 배려심, 이러한 뭐냐, 윤리적인 기초도 함양을 시켜 준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교무부장님이 이 개정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기숙사는 어떻게 이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아이들이 자기 성취를 위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킬 것이냐, 요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급제가 인제 5 등급제가 되다 보면은 이게 변별력이 솔직히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은 심화된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것이다. 심화된 문제. 그럼 요 심화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래서 요즘 뭐 막 융합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학생 중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이 융합이 뭐야? 그쵸.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애들도 없어요. 이 융합이 뭔지도 몰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숙사에서 프로그램을 돌려서 이 학생들이 스스로 융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 들어볼게요. 국어와 사회와 만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국어라는 문학하고 사회하고 어떻게 매치를 시키느냐. 비근한 예로 인제 우리가 작년에 융합교육 과정에서 인제 테스, 토마스 하디가 쓴 그 테스라는 책을 갖고 이제 학생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테스라는 그 책에서도
사회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이 토마스 하디가 언제 사람이냐면요. 그 빅토리아 시대의 사람이에요. 그 빅토리아 여왕 대영 제국을 만든 사람. 그래서 요거 세계사하고 연결되면 대영 제국이거든요. 그리고 영국 사회는 또 어떻게 변하느냐. 요때 인제 영국에서 인클로저 운동, 차스티스 운동, 막 여성의 인권이 막 신장되고 이런 사회 때 테스라는 여성이 나타난 거야. 그 이 테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비극적인 삶을 살고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같이 어떻게 돼. 연결을 시키면서 이 시대의 세계사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인제 교과를 어떻게 돼 이제 융합을 시켜주는 거죠. 아니 한 학생이 문학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문학 속에서 나오는 그 테스의 삶이 국어 선생님이 그 참 비참한 삶을 사는 여성이야. 근데 그 여성이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를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내용하고 같이 융합을 시켜주는 거죠. 그다음에 인제 수학과 과학의 만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수학과 과학이 어떻게 만나?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인제 이런 거죠. 그 여행 프랑스 파리 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건축물이 에펠탑이잖아요. 그러니까 에펠탑이 상징적인 지리적으로 랜드마크란 말이죠. 그러니까 프랑스 가면 무조건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온다는 거야. 근데 이 에펠이라는 사람이 이 300 미터가 넘는 그 철탑을 어떻게 그렇게 튼튼하게 만들었느냐. 이게 수학으로 따지면 이제 삼각형 도형의 원리거든요. 삼각형이 두 개, 세 개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하고 있다. 그게 뭐가 되느냐? 결국에는 뭐가 됐다? 예술이 됐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를 또 역사로 뒤집으면 에펠이 1886년에 이게 파리 박람회를 열거든요. 그럼 그 당시 1886년에 우리나라는 철탑이라는 거를 꿈에도 못 꾼 거죠. 우리나라에 탑이다 그럼 뭐만 있었어요? 돌로 만든 다보탑, 석가탑. 아니면 나무로 만든 탑. 이게 단단 말이야. 근데 벌써 유럽에서는 철로 300 미터 이상 되는 철탑을 만들고 건축에도 응용이 됐다. 이게 바로 인제 수학과 과학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사물을 보게 되면은 그 사물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뭔가 내면을 보고 그 내면과 배경에 쌓여 있는 다른 거를 보게 되면 제2의 뭐가 나오냐 이제 창조가 될 수 있다라는 이게 인제 융합인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고런 식의 프로그램을 더 보강을 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주도 능력 학습,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더 시켜줘야 된다.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기숙사 시설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시죠? 그래서 기숙사 리모델링이 이제 25년 내년 1월 2일서부터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12월 31일부로 이제 다 나가요. 왜냐하면 나가야지 이제 기숙사가 그죠? 예. 그 리모델링 작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내년 3월 아마 2일 될지 3일 될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은 완전히 새로운 건물에서 학생들이 생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시설 면에서는 어느 정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집같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거나 부족함 없이 시설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리모델링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제 아울러 기숙사에 입사하게 되면요. 공용 물품이 있고 개인 물품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개인 물품은 뭐냐면은 이제 개인들이 사용하는 거죠. 비누, 샴푸, 치약, 칫솔, 뭐 위생구 요런 거는 본인이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하고 나머지 세탁기라든가 뭐 전자레인지인가 냉장고라든가 요런 거는 공용 물품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긴 시간이죠. 거의 뭐 한 2시간 가까이 된 것 같는데 기숙사까지 저는 많이 가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 남아 계세요. 예, 그만큼 우리 양곡고등학교의 기숙사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궁금하신 점도 있겠지만 뒤에 보시면은 기숙사 윤혜영 선생님 이렇게 윤혜영 선생님 손 한번 들어 보세요. 윤혜영 선생님 영어과시고요. 윤혜영 선생님이 혹시 나도 좀 기숙사를 한번 보고 싶다라는 학생이라든가 학부모님 계시면은 안내에 따라서 가시면 되고요. 지금 기숙사에 학생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조금 감안해서 이렇게 보시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